많은 분들이 제일 궁금해 하시는 게 시골집 리모델링 총 비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길게 설명하지 않고 바로 비용부터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한 2억 정도 들었는데요. 이런 집에서 이런 집이 될 때까지 수많은 일을 겪고 또 겪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8대째 내려온 한옥을 물려받아 귀촌한 시골지입니다. 저한테는 할아버지가 물려주신 100년 된 한옥집이 있는데요. 4년 전에 결국 마음을 먹고 이 집을 전체 뜯어 고쳤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시골살이에 스며들었던 것 같아요. 귀촌에 대해 정말 할 말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도 귀촌하면서 시골집에 대한 문의나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제가 집값 포함 2억도 아니고 왜 이렇게 리모델링 비용만 많이 들어갔느냐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요. 이 정도면 시골집을 사고도 남을 텐데 돈을 투자하고도 사실 티가 안 나고 그렇게 많이 들어갈 일도 아닌데 이만큼 들어간 이유는 사실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작업 환경이었는데요. 저는 시골집을 물려받았기 때문에 집값은 따로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귀촌 전 생각으로는 집만 잘 고치면 크게 문제될 게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자, 여기서부터 문제점을 하나 둘씩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는 도로가 없는 집이었습니다. 맹지냐고요? 아니요, 맹지는 아닌데 길 같지도 않은 길이라 진입이 쉽지 않았습니다. 포터 한 대도 거의 간당간당 들어갈까 말까 하는 아주 좁은 시골길이었고 자재 하나를 사서 옮기려면 작은 차로 나눠서 들어오고 또 끌고 올라가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금은 군청과 협의를 보고 목소리를 내보면서 별짓 다 해서 이 마을을 위해서 노력한 결과 길이 조금씩 넓어졌지만 그 전에는 이렇게 도로가 괜찮지 않았습니다. 물론 지금도 갈 길이 태산이에요. 일단 현황도로가 좋지 않으면 일 자체가 2배로 늘어나는 구조기 때문에 집을 매입하기 전에 주변 환경과 길이 잘 나 있는지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철거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비가 못 들어오니까 사람이 직접 다 일일이 다 깨부셔야 되고 그렇게 되면 인건비가 훨씬 더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결국 여기서 비용과 시간이 엄청 버려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철거를 하고 버리러 가는 곳 자체도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비용이 만만치 않게 들었습니다. 두 번째, 한옥집을 일반 리모델링 업체에 맡겼다는 게 실수예요. 한옥은 완전히 다른 영역입니다. 일반 아파트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데 저는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문제가 생길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한옥은 고재를 좀 다룰 줄 아는 사람이 아니면 제대로 손을 못 대는 구조였기 때문에 그걸 모르고 시작하니 시행착오가 계속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월등한 인테리어 이런 것을 다 포기하고 전부 다 둘러싸맸어요. 그래서 뭐 고재가 좀 멋지게 노출되거나 이랬으면 더 좋았을 텐데 저는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인테리어를 하게 된 거죠. 여기서도 한번 느끼는 부분은 정말 계획이 없고 사람이 무식한 게 용감하다고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일처리를 제대로 생각 없이 한 부분에 대해서 진짜 웃음밖에 안 나옵니다. 자, 세 번째는 외부 토목공사입니다. 저는 토목공사에 대한 걸 잘 몰랐는데 주차장도 만들어야 되고 배수로도 만들어야 되다 보니까 포크레인 장비대를 부르는 것만 해도 엄청난 비용이 들어갔습니다. 최소 하루 장비대가 그 당시에 한 80만 원 정도 됐었는데 이게 하루 만에 끝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이제 바닥에 깔 돌값이나 이런 것도 포터가 끌고 들어오거나 뭐 5톤 트럭이 좀 갖고 와서 한 번에 부으면 해결이 쉬운데 길이 나쁘다 보니까 시공비가 너무 많이 올라가고 돌도 빨리 반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문제가 많았었어요. 그리고 저는 직영 공사를 했습니다. 아무것도 알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이게 오히려 더 비용을 키운 원인이 아니었을까 싶은데 왜냐하면 저한테는 선택권이 없었어요. 울진 지역 자체가 이런 리모델링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가 많지도 않고 인력도 부족하다 보니 일을 맡길 사람이 없거나 아니면 집이 시내와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까 인건비를 굉장히 높게 부르는 것. 그래서 시골은 안 해도 되는 것들이 별로 없습니다. 다 살면서 문제가 생기는 것들이기 때문에 돈이 계속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집을 진짜 잘 골라야 탈이 없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이 겹치면서 결과적으로 예상보다 훨씬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꼭 시골집을 매입할 때 모든 것들을 다 체크를 해보셔야 됩니다. 첫 번째, 도로가 없으면 비용이 2배가 된다. 이거 무조건 철칙. 두 번째, 업자를 정말 잘 골라야 된다. 안 그럼 중간에 중단하는 일이 생긴다. 저처럼요.
옛날 촌집이나 한옥집은 일반 집이 아니기 때문에 공부를 많이 해서 내 자신도 지식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된다. 그리고 담장이나 외부, 토목이나 조경 같은 경우도 돈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이런 나무 한 그루를 심더라도 장비대를 불러서 인력을 써서 해야 되기 때문에 작은 나무는 내가 심을 수 있지만 어느 정도 무게가 만만치 않아요, 나무들이. 그래서 다 돈이다. 이렇게 한번 크게 겪고 나니까 두 번째 집과 세 번째 리모델링을 할 때는 훨씬 수월해지더라고요. 예산도 훨씬 많이 줄여서 셀프 리모델링으로 한 5천만 원 정도 내외로 다 들어갔고, 그래서 결국엔 제가 느낀 게 이거예요. 우리가 거주하기 위한 목적에서 돈이 들어간다는 거는 사실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에어비앤비나 숙소용으로 이런 걸 사업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사실 비용 절감이 안 되면 수익 구조를 제대로 뽑을 수가 없다. 초기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면 그만큼 원금 회수가 굉장히 오래 걸리기 때문에 버티는 것 자체가 무리수가 됩니다. 그래서 2, 3년 하고 또 집을 내놓는 경우가 생기죠. 근데 촌집은 그렇게 해서 절대 팔리지가 않아요. 굉장히 파는 데까지 오래 걸리고 리스크가 많습니다. 그래서 귀촌하기 전에 직접 내가 집을 어느 정도 고칠 수 있는 재능이 있는지 보라고 제가 전편에서도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돈을 조금이나마 좀 비용을 절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을 선택할 때도 인력을 잘 구할 수 있는 지역인지 아니면 시내 접근성이 어느 정도 있는지, 그다음에 길이 잘 나아 있는지 등등 배수로는 어떻게 나아져 있는지를 정확하게 좀 판단할 줄 알아야 돼요. 이런 것만 판단해도 정말 돈을 많이 세이브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 보면 귀농귀촌 컨설팅도 부동산 중심으로 많이 이루어지는데요. 저는 좀 다르게 접근하고 싶어요. 저는 실제로 시골에서 살면서 촌 사람들과 직접적으로 부딪혀도 보고 직접 돈도 써가면서 경험으로 배운 사람이기 때문에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겪어본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혹시 지금도 귀촌을 고민하시거나 아니면 집 선택이나 수익 구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집 선택이나 수익 구조 때문에 막막하신 분들이 계신다면 설명란에 컨설팅 링크 남겨드렸으니까 그걸 한번 확인해 보시면 제가 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게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현실적인 귀촌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